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계십니까? 특별히 큰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없습니다. 언제나 조용하고 선하며 착하게 살아갈 뿐인데 이상하게 그 사람 곁에서는 좋은 일이 이어집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길이 열리고 자식들도 큰 탈 없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몸이 아파 걱정하다가도 다시 회복의 길을 만납니다. 더 신기한 것은 주변 사람들까지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화도 잘 내지 않고 누구에게나 부드럽게 대하는데 누군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해치려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스스로 이를 그르치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선한 사람이 복수한 것도 아닙니다.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분은 참 착한데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다고요. 선하지만 어딘가 무서울 정도로 단단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사람, 겉으로는 한없이 착하고 선하지만 그 안에는 쉽게 헤아릴 수 없는 공덕과 복덕을 갖춘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어쩌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착하다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똑같이 착해 보여도 어떤 착함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어떤 착함은 공덕이 되어 자신과 집안을 지켜줍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생기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에게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 무조건 맞춰주는 사람입니다. 관계가 끊어질까 두렵고 싫은 소리를 들을까 걱정되어 속으로는 힘들면서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특히 오랜 세월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시댁 어른 눈치를 보고 남편 눈치를 보고 자식들 마음까지 살피느라 정작 자기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순하고 착하다는 말을 듣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서러움과 억울함이 쌓입니다. 이런 착함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참는 것이 공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착한 사람은 다릅니다. 남을 배려하지만 자기 마음의 중심까지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원망에 끌려가지 않고 누가 무례하게 행동해도 똑같은 사람이 되어 맞서지 않습니다.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고 선하지만 중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의 착함이 시간이 흐르면서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이 쌓여 깊은 복덕이 됩니다. 한 마을에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를 거의 하지 않고 살아온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억울하게 해도 크게 따지지 않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할머니의 자손들은 하나같이 제자리를 잘 찾아갔고 할머니에게 모질게 굴던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를 일으켜 어려움을 겪거나 결국 마을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어른은 착하기는 한데
함부로 건드릴 분은 아니라고요. 할머니가 누구에게 벌을 준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상대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들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주변을 차분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선하지만 무서울 정도로 공덕을 갖춘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약해서 착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의 시작을 마음에서 찾습니다. 그 같은 친절이라도 억지로 참고 베푸는 친절과 진심에서 나오는 친절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그 힘이 다릅니다. 알아달라는 마음 없이 베풀고 원망할 순간에도 자기 마음을 지키며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이 선업이 되고 공덕으로 쌓이며 결국 삶의 복덕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억울했지만 가족을 위해 삼켰던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모르게 눈물을 닦았던 새벽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누군가를 돕고 돌아섰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고 그 마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터운 공덕과 복덕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 뿌리를 세 가지 이야기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모르게 베풀었던 마음입니다. 남들이 보는 곳에서 하는 선행보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행하는 선행에는 계산이 끼어들 자리가 적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나누고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옷을 건네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래전 흉년이 들었던 어느 마을에서 자기 집 곡식도 넉넉하지 않은데 굶고 있는 이웃을 외면하지 못해 밤이 되자 곡식 한 자루를 들고 가 몰래 담 너머로 넘겨주었던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나갔지만 밤마다 배고파 잠들지 못하던 이웃집 아이를 생각했던 그 마음 말입니다. 아무도 칭찬하지 않았고 도움받은 사람조차 누가 주었는지 몰랐지만 바로 그런 조용한 선행이 공덕이 됩니다. 선하면서 착한 사람이 풍기는 편안함은 어쩌면 이런 오랜 선업이 쌓여 만들어진 복덕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억울함 속에서도 원망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던 마음입니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상대를 미워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미움을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그 불길은 자신의 마음까지 태웁니다. 억울함을 참는다는 것은 잘못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잘못 때문에 내 마음까지 악한 방향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어쩌면 누명을 쓰고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상대를 저주하는 대신 자신의 결백을 지키며 세월을 견딘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오해해도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 믿으며 묵묵히 버텼던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 누구도 쉽게 흔들 수 없는 단단한 뿌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인내 역시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복덕도 단단해집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큰 도움만 은혜가 아닙니다. 힘들 때 건네받았던 따뜻한 말 한마디, 배고플 때 얻어먹었던 밥 한 끼,
절망했을 때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을 오래 기억하는 것도 은혜를 아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어느 생에서 병들어 길가에 쓰러졌을 때 이름도 모르는 나그네가 다가와 물 한 모금을 건네고 홀연히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살아났지만 끝내 그 은인의 이름을 찾지 못해 평생 마음 한쪽에 고마움을 품고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어진다면 이번 생에서도 작은 친절 하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인연을 귀하게 대하는 성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모르게 베풀고 억울해도 원망에 빠지지 않으며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행하는 조용한 선업이기에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이 쌓여 복덕의 그릇을 키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현실에서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공덕이 깊은 사람에게는 일상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 말을 함부로 쏟아내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바로 되받아치지 않고 한 박자 멈춥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마음에 걸리는 말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따지고 싶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정말 지금 해야 할 말인지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필요한 말만 부드럽게 전하거나 때로는 그냥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참는 사람만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차이가 나타납니다. 명절만 되면 말 한마디 때문에 얼굴을 붉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이런 어머니가 중심을 잡고 있는 집에서는 큰 갈등이 생겨도 다시 웃음이 돌아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과 인연을 살릴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 용서가 빠릅니다. 서운함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운하지만 그것을 오래 품어 자기 마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연락이 오지 않으면 처음에는 섭섭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사는 것이 바쁘면 그럴까 생각하며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식이 뒤늦게 미안하다며 찾아오면 이미 원망을 흘려보낸 어머니는 오히려 자식을 다독입니다. 그러면 자식이 더 미안해집니다. 용서는 약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미움을 계속 붙들지 않아도 될 만큼 마음이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셋째, 베풀고도 대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이웃에게 밑반찬을 조금 나누어 주고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웃이 고맙다고 하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며 웃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무엇인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배불문 거래가 됩니다. 하지만 돌려받을 것을 마음에 적어두지 않고 흘려보내면 선행은 공덕으로 남고 그 공덕이 복덕을 만듭니다. 넷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쏟아내지 않습니다. 속으로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아프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살림까지 어려운데 자식들 앞에서는 걱정할까봐 괜찮다고 웃어 보였던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다 자란 뒤에야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견뎠는지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순하고 부드럽지만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폭풍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두고 선하지만 무서울 정도로 단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작은 것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압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누군가 건네준 말 한마디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웃이 나물 한 줌을 가져다 주었는데 며칠 뒤에도 고마웠다며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은 사람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나누게 됩니다. 작은 감사 하나가 또 다른 선한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들이 이어지면서 한 집안과 이웃의 분위기까지 달라집니다. 작은 감사가 큰 복덕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여섯째,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해도 곧바로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저 아이에게도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겠다고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누구나 긴장을 조금 내려놓게 됩니다. 실수했다고 곧바로 사람 전체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품는 그릇이 넓은 것입니다. 일곱째, 자신의 부족함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도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사람은 타인의 실수에도 날카로워지기 쉽지만 자신의 서툰 부분까지 품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건 역시 공덕 깊은 사람이 가진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운데 몇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말을 삼키며 가족을 지켜온 날 서운했지만 결국 용서했던 사람, 아무도 모르게 도와준 일 힘든 날에도 가족에게 고통을 쏟지 않았던 순간, 작은 도움에도 고맙다고 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도 공덕의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를 모두 키워보내고 이제 조용한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젊은 날에는 자식 뒷바라지하고 남편 챙기느라 내 마음이 어떤지 살펴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조용해지고 나면 문득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자식들이 무심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고 지나온 세월이 억울하게 느껴지는 밤도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서도 마음을 함부로 무너뜨리지 않고 자신을 다독일 수 있다면 그건 역시 공덕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박복해서 혼자인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세월을 견디고도 아직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하루를 끝내지 않는 그 마음 자체가 귀한 복덕입니다. 많은 분이 귀인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자식이 달라지기를 기다리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며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반대입니다. 귀인을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누군가의 귀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선한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공덕을 쌓으면 비슷한 마음을 가진 인연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내가 먼저 복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단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선하지만 무서울 정도로 공덕이 깊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눌러 이기는 힘이 아닙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게 만드는 능력도 아닙니다. 진짜 힘은 자신을 지키면서 주변을 좋은 방향으로 감화시키는 힘입니다. 누군가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면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모두가 원망하고 서로를 탓하면 문제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차분하게 중심을 잡고 가족을 다독이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힘이 모입니다. 흔히 큰 어른 한 분이 계신 집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 큰 어른이 반드시 돈이 많거나 목소리가 큰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순간에 조용히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집안의 귀인이자 복덩이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등불로 다른 등불을 밝혀도 처음 등불의 빛이 줄어들지 않듯 내가 베푼 친절과 인내와 감사는 자식에게 전해지고 손주에게 이어집니다. 할머니가 사람을 대하던 모습을 보고 자란 손주는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화를 참아낸 마음 하나, 받은 은혜를 기억한 행동 하나가 다음 세대의 성품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공덕과 복덕이 결국 집안 전체를 밝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마음이 유난히 힘들다고 해서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큰 그릇은 채워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마음의 그릇을 더 깊게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든 일이 없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겪으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공덕을 더 두텁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4가지면 충분합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 아무도 모르게 좋은 일을 해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힘든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주어도 좋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며 마음속으로 잘 되기를 빌어주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굳이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도 내가 알고 내 마음이 압니다. 그렇게 쌓인 조용한 선업이 공덕이 됩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원망 하나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완전히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이 미움을 붙잡지 않겠다고 마음먹어 보십시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쌓이면 마음의 그릇이 조금씩 넓어집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 고맙다는 말을 직접 해보십시오. 가족에게 해도 좋고 이웃에게 해도 좋습니다. 혼자 계신다면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에 고맙다고 말해도 됩니다. 감사할 것을 찾는 사람은
자신이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넷째, 하루에 한 번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이미 복덩이다. 나도 누군가에게 귀인이 될 수 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이 알아주기를 기다리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선한 마음을 인정해 주십시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가까운 사람에게 애썼다, 고생했다, 내가 있어 든든하다는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짧은 말 한마디가 지쳐있던 사람의 하루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천은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주변에서 먼저 알아차립니다. 저분은 참 한결같다. 저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족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여러분의 자리가 집안의 중심이 되고 자식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되며 손주가 마음 편히 기대는 품이 됩니다. 그것이 선하면서 착한 사람이 오랜 시간 공덕을 쌓아 복덕 깊은 귀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살아온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세 자녀를 키워야 했습니다. 자기 형편도 어려웠지만 이웃 앞에서 신세 타령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보면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자식 셋이 모두 반듯하게 성장해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갔고 손주들도 할머니를 살갑게 챙겼습니다.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할머니를 찾아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어른은 정말 착한데 함부로 대할 분은 아니라고요.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벌을 내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쌓인 선한 마음과 공덕이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복덕이 너무 단단했기에 누구도 그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선하지만 무서울 정도로 공덕을 갖춘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남모르게 베풀고 억울한 순간에도 원망에 자신을 맡기지 않으며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말을 아끼는 모습으로 빠르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가 없이 베푸는 손길로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중심으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또한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까지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귀인이 나타나기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귀인이 되어 보십시오. 남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내 마음 하나를 먼저 바로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귀인을 만난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베푼 작은 친절 하나가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이 쌓여 자신과 가족에게 깊은 복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선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선한 사람은 자기 중심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마음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무서울 정도로 강해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미움을 받았다고 똑같이 미워하지 않으며 도움을 주었다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기 마음을 바르게 지킵니다. 바로 그 조용한 힘이 공덕입니다. 오늘부터 이 한마디만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내가 귀인이 되자. 내가 먼저 복덩이가 되자.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게 견디고 베풀며 살아온 시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 삶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을 조금 넓히고 원망 하나를 내려놓고 고마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런 하루가 쌓일수록 공덕의 그릇은 깊어지고 그 공덕이 여러분의 복덕이 되어 가족과 자녀와 손주에게까지 조용히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음속에 남아있는 무거운 것 하나쯤은 내려놓으십시오. 오늘도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어제보다 조금 더 마음이 넓어진 사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선하지만 무서울 정도로 공덕을 갖춘 사람은 멀리 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선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자신의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공덕 깊은 사람이며 복덕을 갖춘 귀인입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 한마디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 마음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축원이 되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선 한마디였습니다.